2022년도부터 사실 기업들이 좀 변화하고 있구나를 현장에서 좀 체감하고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어떤 산업화 60년의 역사 속에서 금융시장보다 산업시장이 먼저 있었다 보니까 주주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해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들의 세대 교체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해소될 수밖에 없겠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기백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투자 신탁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기백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펀드를 가치형 펀드, 중소형 펀드, 배당형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총 15년 동안의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일을 했고 지금 펀드 매니저로는 1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여기 맨 윗줄에 앞으로 3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저 PBR 이슈도 붙고 막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아예 저러다 말겠지. 우리나라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되겠어? 네. 하면서 약간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매니저님은 그런 게 아닌 건가요? 이 책을 집필하면서도 저는 2022년도부터 사실 기업들이 좀 변화하고 있구나를 현장에서 좀 체감하고 있었고요. 이런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상품을 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컨셉은 2020년도 정도에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한국의 자본시장이 언제 다시 좀 이렇게 질적으로 바뀔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언제 해소가 될지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2030년이 될 수도 있고 204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기업들을 차분히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색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딱 2년 전이 2022년도부터 기업들이 굉장히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의 상장 회사들은 자사주 소각은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는 자사주 소각이 1년에 10건도 안 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때 당시 때도 상장 회사들이 1,800개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소각은 거의 없었는데 연간 한 10건도 안 되다가 22년도부터 40건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 자체를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그런 어떤 기업들의 상황 변화를 사실 좀 엿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변화하기 시작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사실 단초가 부족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런 SM이나 아니면 7대 금융주 지주에 대한 어떤 행동주의 펀드들, 국내 토종 주주행동주의의 어떤 활동들을 보고 소액주주 연대들도 사실은 액트라는 앱을 통해서 표 집결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사회적 변화가 분명히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시면서 22년도부터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움직임과 더불어 뭔가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이제 움직임은 캐치하셨는데, 이것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해소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왜 또 특별히 3년 안으로는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딱 한 가지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그런 어떤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수출 중심의 어떤 경기 민감형 구조로 가졌다 할지,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그런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렇지만 이제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더라도 이 정도로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전문 투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만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을까요? 그들도 사실은 중국이 쳐들어간다,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로 이제 모든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 어떤 시장의 어떤 디스카운트는 결국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낮은 주주 환원율이 핵심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제가 너무 동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을 사실 미팅을 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회사가 정책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가져간다 할지 아니면 주주를 굉장히 위하는 그런 회사들이 과거에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인 거고 저희는 그 주주로서 당연한 어떤 수익 배분과 같은 권리를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해소의 어떤 세 가지 축을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려 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해소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세 가지 축은 뭔가요?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 그리고 기업의 내부적 변화, 이 세 가지를 꼽는데요.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투자자들이 그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형태는 주주 행동주의 투자자들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주주총회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고 자본 배분 정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하는 행위들, 그리고 요즘에는 소액주주들의 연대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럼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다 바라고 있고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흐름에 있어서 기업들이 먼저 안 바뀌니까 행동주의 펀드 중심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이 적정 주주 환원율을 이렇게 올림으로써 결국에는 그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 바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제도적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작년까지 정부가 MSCI 선진지수 편입,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좀 꽤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이 사실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선진지수 편입이 될 수 있을까? 되는 것이 맞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권익조차 사실 지켜지지 않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주주로서 가질 수 있는 수익 배분의 권한이랄지 아니면 의결권과 같은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수준이 올라와져야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것을 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한국은 깜깜이 배당이었거든요.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년도 말에 내가 일단 주주가 돼요. 그리고 나서 배당을 발표하는데 설령 배당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해도 주가는 하루 올랐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서프라이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 다음 주주들은. 그리고 이제 4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배당을 받는데 거의 1년에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배당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불합리함성이 결국에는 우리도 선진시장처럼 배당을 얼마 받을지 알고 기업이 배당 금액을 먼저 공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내가 주주가 될지 말지를 결정해서 실제로 배당을 지급받는 시기가 한 2, 3주밖에 안 걸리는 배당에 있어서 정부 제도적 개선은 결국에는 한국 시장에서 지금까지 보면 단 한 번도 배당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사회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2024년, 2025년도에 이제 배당 서프라이즈가 처음 실현되는 한국의 어떤 증시로서의 어떤 매력을 이제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또 주주 권익을 강화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인적 분할 과정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인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신주 배정을 금지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자사주 마법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주주의 권익 강화와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되게 좋은 사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로 인해서 시장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닌데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쏠림 현상에 의해서 테마적으로 좀 접근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적인 어떤 질적인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제도적인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기업들의 어떤 행동 변화에 대해서 촉구하고 촉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제도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가 아무리 잘 바뀌어도
의사결정의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업들은 바뀌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어떤 산업화 60년의 역사 속에서 금융시장보다 산업시장이 먼저 있었다 보니까 금융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주주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해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들의 세대 교체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세대 창업주분들이 사실은 여전히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나이대가 70대, 80대, 90대 집중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세대 교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자본을 재배치하고 주주 환원을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다. 그 구조 로직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세대 교체와 같은 큰 이벤트가 몰려 있는 시기에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사회적 변화, 제도적 변화, 그리고 기업의 내부적 변화,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맞물리면서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도 정부의 어떤 제도적 개선 중에 하나로서 나오게 된 거죠. 저부터도 이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까를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미 변화가 되고 있었던 부분에서 이번 정책이 조금이라도 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이게 연초부터 대통령의 삼법 개정 발언이랄지 금융위원회의 그런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분명 그런 근저에 깔려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저 PBR 주식이라고 하죠. 속히 말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이제 수혜주를 우리가 그렇게 좀 부르고 있는데 저번 달 2월 말에 한번 정책적으로 발표된 이후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뭐야? 더 강압적으로 해야지. 왜 좀 자율적으로 하지? 하면서 약간의 실망감을 보여줬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 PBR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 무조건 저평가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없습니다. 저 PBR 기업이지만 그 기업의 ROE, 자기 자본 이익률,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가 뭐야? 라고 보면 보통은 ROE를 꼽거든요. 결국 이제 투하한 자본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얼만큼 벌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ROE가 사실 이제 높은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ROE를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일 수도 있지만 자본 배분에 있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랄지 배당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본 배치를 통해서 ROE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주주 환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거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가장 바뀔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100을 벌었는데 30을 주주한테 나눠줬으면 주주환원이 30이고 배당 성향이 30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은 사실 20%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게 가장 굉장히 낮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 거고, 선진국이 평균이 30% 중반이고 신흥국은 40%에 가까운데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보다도 낮았다라는 거는 외환시장 개방이 저희가 10몇 년이 빨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인 중국보다도 우리가 주주환원을 안 했다라는 거는 사실 치명적인 좀 그런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결여가 있었고 그만큼 주주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주주환원율이 3분의 1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3년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제 주주환원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주주 환원이 올라갈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틀이 기업이 번 거의 3분의 1은 주주 환원을 해주고 3분의 1은 회사의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보금으로 쌓아놓거든요. 보통 3분의 1은 그러고, 또 3분의 1은 성장을 위해서 뭐 시설 투자랄지 R&D 투자랄지 아니면 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그게 사실은 기본적인 밸런스고, 그 안에서 그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자본 배분을 하면 되고, 우리의 산업의 특성상 자본을 더 투하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을 더 강화함으로써
어떤 주주들과의 어떤 수익 배분을 나누고 그 기업의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올려주는 방향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다. 그게 만약에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거였다면 한국의 어떤 외환시장 개방이 지금 개방된 지 28년째거든요. 네네.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 하나로 바뀔 수 있는 거였다면 굉장히 지금까지 왜 안 바뀌었겠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고 여러 제도적인 부분들과 사회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부분들이 같이 아다리가 잘 맞물려야 사실 이제 가능한 일이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강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기업을 강제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율성이 사실은 맞는 방향인데 자율성은 자율성이지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했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 책을 어떻게 보면 제시했어야 이번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장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5월 달에 사실 2차 세미나가 있고 계속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정책적으로도 제안을 하고 투자자들이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바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를 하나가 조금 실망스럽다고 해서 그걸 실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미 사실 그 축은 돌아가 있었던 거고 밸류 프로그램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제도적 개선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